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주요 뉴스 3개를 잡아서 오늘 패널과 함께 심층 있게 의논하려고 합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바로 출발합니다. 오늘 패널로는 이황, 심연아, 박세나, 이채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에서 열차 탈선 사건에 대해 다루려고 하는데요. 한국 한인 언론 중에서는 라디오 코리아가 가장 먼저 보도했습니다. 예, 지난 13일 여기에 앉아있는 이황 기자가 커버를 했는데요. 잠깐 이제 오늘 나온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 EPA라고 그러죠. 예, EPA가 지난 3일 오하이오주에서 화물열차 탈선 사고를 일으킨 철도회사 놀팍이죠. 놀팍 서던 철도의 주변 지역 유독물질을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요. 지난 3일이었습니다. 그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펜실베니아주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노퍽 서던 화물열차 38칸이 탈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것에 따르면 38칸이 탈선했고 11칸에 실려있던 염화 비닐 등 유독 물질이 유출되고 불타면서 주변을 오염시켰고 유독가스로 주민이 대피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번 사고를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기억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거기에 빗대는 체르노빌 표현과 함께 주민 불안을 부추기는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황 기자, 이번 뉴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기사를 쓰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은 굉장히 이 사고가 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렇죠. 데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예. 화학물질들이 대거 실려있던 열차가 탈선을 해서 독한 화학물질들이 많이 아까 네. 체르노빌 말씀도 하셨고요. 그 주변 일대가 엉망이 됐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시급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묻혀있던 사고가 아닌가 싶네요. 예, 사실 뭐냐면 이 뉴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게 주류 언론들이 완전히 커버를 거의 안 했어요. 한 그렇죠. 일주일 정도를 네. 이 일이 터졌는데, 근데 이제 대한 언론들이 야 이거 문제다, 이건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 사건이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 화이트 노이즈로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황 기자가 아마 기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나 기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SNS나 이런 데서도 아예 해시태그를 같이 오하이오 화물 열차 탈선과 함께 이제 체르노빌까지 같이 붙여서 해시태그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이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사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자력 사고라서 그런 방사능이라든지 그런 물질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슷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력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정도까지 지금 이 피해가 심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 거의 대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같이 붙여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원자력이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다 영향을 받듯이 이번에도 이런 열차 탈선 사고를 인해서 일단은 좀 이런 화학 물질이나 중독 물질들이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불을 지른 거잖아요. 네. 그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불을 지른 거기 때문에 불 지른 것 갖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더 멀리 네. 퍼져나가고 네. 많은 사람들한테 또 많은 생명체에게 지금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탐사보도 기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두통, 메스꺼움, 구토 증세. 네. 그리고 물 색깔이 좀 이렇게 다르대요. 그 강 보면은 아마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나요? 네. 세탁 물질을 넣은 것처럼 좀 파랗죠? 예, 파랗고 좀 이상해요. 그 보라색 빛깔도 나오고. 네. 거기 비가 오고 있나 봐요. 근데 비가 오고 있는데 이게 윈도우 브러쉬를 하는데 이게 막 빛깔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간 탐사보도 기자도 자기도 머리가 지금 벌써 아프대요. 이틀 있었는데. 최원 기자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초반에는 주류 언론에서 커버를 거의 못했는데, 이게 해당 현재 정부가 이 사고에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지난 8일 날 열었어요. 근데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생중계를
하는 와중에 경찰한테 체포가 됐었습니다. 네. 네, 체포가 되고 나서 5시간을 감금을 한 후에야 풀어줬는데 이 기자가 체포를 당한 이유가 당시 생중계로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과 진상을 알리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체포돼요? 좀 황당한 일이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그건 봤어요. 체포되는 네. 장면을. 근데 이유가 그냥 단지 이걸 보도하려고 한 걸 막기 생중계를, 위해서였나요? 네, 좀 미심쩍은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게 사실 기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네. 아무리 기자 뭐 크레덴셜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들이 그렇게 좀 심각한 사안이 있을 때는 폴리스 라인을 쳐놓고 못 건너가게 하죠. 예, 기자들도. 예. 그런데 뭐 탐사 보도 기자라던가 뭐 그런 분들은 뭐 좀 뭐 경찰이 오지 말라 했는데도 갔을 수도 있고요. 사실 네. 방금 채원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일방적인 한쪽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전히 믿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소셜 미디어 상으로 이제 영상을 제가 봤는데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당국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질문을 좀 너무 세게 그렇겠죠. 크게 예. 소리 질러서 이렇게 막은 거다. 뭐 그런 그 지적도 있었는데 한번 사실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 아무튼 이게 큰 뉴스인데 내셔널 기자가 가서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그거를 좀 막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건 사실이거든요. 세나 기자 이번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정당별 대응 방법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접 달려가가지고 주민들에게 일종의 위로를 전한 반면 프레지던트 전후로 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나라를 떠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국방 이제 지원 약속을 했죠. 네, 저는 이러한 대응 방법이 오는 대선에서 분명하게 보일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가 이렇게 딱 기회를 놓치지 않고 먼저 딱 간 것 같아요. 뭐 거기 사업가니까요. 이스트 팔레스타인에. 거기 가서 이제 물병? 네, 물병을 물병 13팔레트 한 14,000병 정도 되는 거를 일단은 이제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달을 했다고 예. 합니다. 사실 뭐 방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 대선 앞두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렇죠. 플로리다 주지사한테 뒤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하이오주 자체가 또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조 바이든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입장에서는 좀 저희도 비난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부 정세도 중요하지만 외부 정세도 중요한 상황이고 또한 지금 뭐 주류 언론들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지금 러시아 전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뭐 내부에서는 지금 전쟁을 끝내려고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계속 물밑 협상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좀 있으면 전쟁 1주년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네. 조 바이든 대통령 거기 안 달려갔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이든이 이제 우크라이나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깜짝 네. 방문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국제적으로는 뭐 갈만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 일주기니까. 근데 이제 국내적으로 미국에서는 어쨌든 이 오하이오주 탈선 열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오늘 이제 한 2주 오늘, 사건 네, 터지고 지금 갔습니다. 이제 거의 며칠 지났죠? 20일 지났네요. 예,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국제 정세를 저희도 뭐 회사에서는 일단 오너 같은 경우에는 좀 대외적인 부분들을 그렇죠. 좀 네네. 많이 감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내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각 뭐 부서의 뭐 장급들이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이렇게 다져 나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뭐 부득이하게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해외 순방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거를 취소하고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수를 하고 돌아오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부적으로 있는 담당자인 뭐 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안 돼서 좀 네. 욕을 먹고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사실 그런 네. 생각을 하는 게 피트 부티지지 그 장관이 장관직에 어울리나라는 네. 생각도 가끔씩 해요. 예. 저도 솔직히 피트 부티지지가 사실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교통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알까? 뭘 알까요? 처음에 이렇게 예. 임명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근데 여러 번 욕을 먹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욕을 먹어가지고 사실 이분이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예를 들면 바이든이 이제 재선 도전하지 않는다면 아마 분명히 대통령 선거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치명타가 많다. 이번에 결정타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오하이오주 여기 보면 이스트 팔레스타인 보면 주민이 4,700여 명.
그러니까 도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타운에 더 가까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관심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저는 근데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뭐 비도 오고 이런 시즌인데 네. 지하수로 이 오염 물질들이 새 들어가면은 정말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지하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2011년에 일본의 후쿠시마 네, 원전 사고가 그랬었죠. 지진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10년이 훨씬 넘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후쿠시마에서 만들어낸 뭐 그쪽에서 잡힌 생선이라든지 뭐 만들어낸 제품들은 일단은 저희가 조금은 기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낙인이 찍혀서 시간이 지나도 그 낙인이 안 없어지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국 처리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한 이틀 정도 호텔로 이렇게 피해 있다가 이제 돌아와도 된다, 비가도 그랬었죠.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물 안전하다. 그렇죠. 근데 물이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그 강을 보면은 전 국민의 10분의 1 식수를 거기 오하이오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물 색깔이 이상하고 당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연방 정부, 주정부, 로컬 정부의 그런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사 보고도 네가 와서 한번 잡아라. 그래서 드와인 주지사도 이제 하룻밤을 그곳에서 보내겠다. 예.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미시간주 플린트에서 거기도 이제 그 식수 오염 문제가 컸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바마가 갔거든요. 버락 오바마가. 근데 오바마 갔는데 이렇게 물을 살짝 마신 척을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거 안 마셨다, 입만 댔다 해가지고 욕을 먹었는데 어쨌든 이번 이슈가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발빠르게도 아니에요. 벌써 2주 지금 3주, 네, 그렇죠. 2주 지나서 이제 간 건데 트럼프가 이제 어쨌든 이번에 정치적으로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맥도날드에 또 가가지고 여기 그- 메뉴 뭐 예, 제가 제일 말씀하세요. 잘한다 뭐 이런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시민이랑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바이든 뭐 하냐라는 질문에 시민이 바이든은 중국에서 풍선을 터뜨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오가는 농담 속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조금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실 오하이오주 여기 이스트 팔레스타인이 지난 투표 그걸 보면은 70% 이상이 트럼프를 찍었대요. 네, 그렇죠. 네. 거기는 트럼프 텃밭입니다. 네. 또 오하이오주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또 그 물병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자기 트럼프 로고가 새겨져 있대요. 그리고 그 맥도날드에서도 나보다 그런 얘기했죠. 맥도날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다고. 메뉴, 그렇죠. 네. 메뉴 내가 통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자기를 이렇게 좀 뽐내는. 사실 그리고 이번 놓치지 사건을 놓고 봤을 때 뭐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 12지구에 있는 그 알리소 캐년 가스정 누출 사고 기억하실 그래, 겁니다. 맞아요. 그 생각도 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가스정에서 누출이 됐을 때 제가 공청회를 갔었는데 네. 그 당시에도 가스 냄새가 엄청 났어요. 네. 네. 그리고 시민들이 집을 못 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뭐 호텔이나 모텔이라던가 이런 데 좀 피해 계셨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2주나 3주 동안 집에 못 머무르니까 빨래도 못 하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데 이건 뭐 이틀 만에 집에 가라고 했다는 것은 네. 이거는 정말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 아닌가. 그리고 식수가 안전하다 누가 보장합니까? 환경 보전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정확한 숫자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1에서 100까지 뭐 이제 농축도가 있는데 50이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 이런 정확한 숫자를 원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안전하다 집으로 복귀해도 된다 이러니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오하이오주에서 터졌다고 해서 저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오하이오주가 식품 가공지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예. 이게 저희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민들이 그거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주지사가 이제 공화당이에요. 그 네.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인데 회견을 했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한 게 또 문제가 됐어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스트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여주면서 빨간 지역, 레드 지역, 오렌지 지역 이렇게 나눴는데 이 빨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 위험 지역이다. 그냥 태연하게 얘기하고 주지사가 주민들을 도대체 걱정하는 거냐. 뭐 이런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대선 때 공화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오하이오주인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가서 그래서 막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래요. 오하이오주하고 플로리다는 이제 완전히 이제 보수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화학물질이고 이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죠.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이번 사건이 정치적인 이슈로 이미 비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화당 대선 후보들, 뭐 니키 헤일리, 네. 그리고 뭐 마이크 펜스, 뭐 이런 후보들이 다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연방 정부 그 비상 선포 하지 않고 재정 지원도 해야 된다고 발표를 하는데 왜 안 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 물질로 오염돼서 두통, 현기증, 구역질로 고생하고 있는 오하이오주 팔레스타인 주민들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유타 주지사의 최근 발언이 화제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기사 먼저 짧게 읽겠습니다. 주영석 팀장께서 쓰신 기사인데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지나치게 많이 유타주로 몰려오면서 주택과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가주 주민들을 언급하면서 난민으로 지칭했습니다. 오지 마라. 마이그런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캘리포니안이라고도 안 하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서 타주로 이주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유타주다. 하지만 유타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백악관에서는 매년 연례 행사로 열리는 전국 주지사 협회가 개최돼서 50명 주지사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자리가 끝난 다음에 네. 회견에서 갑자기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이제 난민으로 지칭하면서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최원 기자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이 기사 보면서. 저는 이 유타 주지사가 어떤 마음인지는 이해를 하겠는 게 주택 수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늘렸었대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주 오는 속도에 못 맞춰서 주택 수가 모자라고 물도 네. 부족한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게 이 난민이라고 지칭을 한 게 문제가 또 되는 거죠. 예. 근데 네, 유타주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긴 합니다. 좀 이해가 간다. 네. 솔직히 이 주지사 말이. 세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에는 저는 이 기사를 확인하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유입되고 또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유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아까 채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있던 뭐 주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질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주지사 이름은 참고로 스펜서 칵스 주지사입니다. 황 기자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 제 사촌 동생이 예전에 아. 유타주에서 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예. 네. 근데 거기는 뭐 저희 캘리포니아 주만큼 뭐 인구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굉장히 싼 동네예요. 네. 근데 이제 10,000명씩, 8,000명씩 이렇게 막 들어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집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겠고요. 그렇겠죠. 거기 뭐 원주민이라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거주민들 분께서는 짜증이 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컴플레인이 들어왔으니까 유타주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얼마나 예.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캘리포니아 플레이트가 많이 보인다고 그래요, 요새. 근데 그걸 보면 유타 주민들이 좀 분노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 난민으로 표현한 건 좀 너무하네. 그렇죠. 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요. 같은 나라 안에서 이제 주를 옮겨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를 난민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황 기자가 아까 실수로 얘기를 했지만은 거기는 또 원주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간 멕시코 같은 취급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네, 거고 네. 주지사 정도 됐으면 그리고 또 뭐 개인 석상 자리에서가 아니라 이제 공개적인 석상 자리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 어떻게 네. 질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사실 그 정도 공인이 되면 개인적인 사석에서도 그렇게 난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LA CA1들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마이그런트라는 표현은 사실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는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근데 동시에 솔직히 유타 주지사
기분도 이해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네, 됩니다. 네.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개빈 뉴섬 주지사도 그 말을 듣고 또 가만히 뭐 예, 별 얘기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왜 대응을 안 하죠? 그러니까 대응을 왜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그렇고 이 캘리포니아 주민으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많이 상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차기 대선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 네. 너무 이런 걸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의 이게 그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은 개빈 뉴섬한테는 점수가 그렇죠. 깎이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굳이 유타주를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보통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최원 기자, 제가 유타를 방문을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봐서 근데 유타가 10년 안에 전국에서 그 이주민이 가장 많은 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걱정을 인기가 또 하는군요. 많은 예. 주인 것 왜 인기가 많을까요? 저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주가 유타예요. 왜요? 그 여행할 때가 제일 많고 저는 거의 아. 매년 가는 것 같아요. 한 5, 6년 전부터. 거기 캐년들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사실 저는 그랜드 캐년보다도 거기 다른 캐년들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뭐 캐년랜드, 그다음에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너무 아름다워요. 네. 윈터 스포츠의 또 성지 아닙니까? 윈터 스포츠의 그렇군요. 성지고 예. 그죠. 스키 타기 좋고 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곳곳을 보면은 이렇게 지구 같지가 않은 곳이 좀 있어요. 네. 네.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별명이 화성이라는 곳도 있어요. 그 화성 같아요. 거기 보면은. 그 캐년 색깔도 이렇게 무지개 색깔 캐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곳이 많아서 그리고 차들이 별로 없고. 또 종교적으로도 예. 네. 예, 그래서 거기 여행하면은 항상 이렇게 차가 안 보여요, 잘. 네. 근데 이제 인기주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여행 관광지로도 이제 각광을 받는 가장 많이 각광을 받는 곳으로 이렇게 떠올랐거든요, 유타가.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는데 인기 많은 게 이제 싫은가 봐요, 저 유타 주지사는. 제가 이제 오지 마라.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나 공화당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가면은 이게 네, 색깔이 그럴 수도 변한대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네. 텍사스만 해도 이제 공화당의 아성이고 보수의 아성이긴 하지만 살짝 흔들리고 있는 게 민주당원들이 그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연방 상원 선거에서 테드 크루즈가 간신히 이겼었어요. 네. 그때 그 상대 민주당이 베토 오르크 후보였거든요. 근데 간신히 이겼어요. 물론 돈을 한 3-4배 더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면 정치 성향까지 바뀌어지고 정치 성향이 바뀌어지면 정책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태나 기자. 네, 저는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왜 사람들이 유타로 넘어가는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제 LA 여기 캘리포니아 쪽에는 주택이 특히 없고 비싸고 그다음에 소득세나 재산세 이런 게 대단히 높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 이유로는 자연재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피해서 유타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그래서 무작정 이주를 막고 거부를 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우리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그 사실 은퇴 생활을 이제 타주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옆에 있는 네바다로 가는 경우도 많고 라스베가스. 그리고 유타도 그렇게 멀진 않아요. 저도 갈 때마다 이제 차로 여행하거든요. 한 8시간 정도면은 거기 굉장히 가깝네요. 예, 도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건가? 미국 내에서 8시간이면 그렇죠. 가까운. 예, 그래서 되게 차로도 그날 도착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달리면은. 그래서 그 타주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은퇴 생활, 그러니까 시니어 연장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 않나 싶어요. 또 네바다주, 뭐 유타주 이렇게 인근 접경주들이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단지 주지사가 5대 정치 성향 가져오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캘리포니아주가 이거는 자성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집값이 비싸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타주로 떠난 계속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캘리포니아주 엑소더스라고. 네. 지금 맞아요.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부동산 통계 전문 준퍼닷컴에 따르면 이 원베드 기준 평균 렌트비가 2,356불이에요. LAC가. 네, LA 지역이. 스튜디오 기준 평균 렌트비가 1,815불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16 78센트라고 계산을 했을 때 하루 8시간 주 20일 일한다는 단순 계산으로 보면 $2,684 8센트입니다. 거기서 세금 20% 떼면 $536 떼겠죠. 그러면 이제 $2,148 남는 거예요. 그러면 스튜디오 $1,815 빼면
$333밖에 안 남습니다. 살기 힘들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주하는 게 이해가 가요. 여기서 비즈니스 하기 힘들어서 이제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 팬데믹 코로나19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여기가 가장 락다운을 심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주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떠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리 여러 락다운을 해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고 싶은 거는 저는 그걸 막지는 법적으로 막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니 그렇죠. 네. 법적으로 막은 건 맞습니다.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말한 그 정도로 난민이라고 지칭해서 말한 건 제가 볼 때 계산해서 말한 것 같아요. 네. 오지 마라. 정말 오는 거 싫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물에도 물감이 섞이면 색깔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죠. 예, 그러면은 아까 좀 보도국장님 말씀도 좀 일리가 있는 게 공화당 지역인데 이제 캘리포니아 플레이트가 많아진다는 뜻은 이제 캘리포니아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민들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나중에는 그 유타주 자체가 민주당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이제 걱정 때문에 이제 주지사가 말씀대로 계산적으로 이제 움직였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이주를 많이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사실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공화당 성향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은 완전히 이제 민주당 지역으로 됐다. 왜냐면 캘리포니아 주민이 워낙 많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채원 기자한테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캘리포니아주 살기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저도 나가고 싶다. 아 진짜로. 네. 예. 다른 주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유타주도 괜찮은가? 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 기사 네, 보면서 이 오히려 기사를 보면서 이유가 오히려 있어요? 유타주를 갈까? 좀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유타주가 자연경관이 굉장히 좋고 예. 또 되게 조용한 도시잖아요. 예. 근데 많은 이주민들이 가기 시작하면은 좀 시끄러워지고 그 자연경관이 더럽혀질 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예. 이유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원 기자 케이스 들어보면은 이 주지사 말이 별로 안 통한 것 같아요. 오히려 유타주의 가고 매력을 싶어요.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지 말라고 하니까 가고 싶고. 여긴 정말 특별하고 좋은 주니까 네. 오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왜 것 오지 같아요. 말라 그러지? 한번 왜 도대체 뭐가 오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되고. 예. 광고 효과가 있었나요? 예, 광고 용어 중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있죠. 네, 정말 노이즈 맞아요. 마케팅이네요. 아, 근데 되게 아름다워요. 저는 진짜 유타주가 너무 처음에 갔을 때는 충격적이었어요. 야, 미국이 어떻게 이런 곳이 있나. 저는 이제 유타가 유타인 걸 모르고 LA로 이제 향하면서 잠깐 들렸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별로 없고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 좀 특별한 곳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이제 네, 그런 것 저는 같습니다. 미국에 처음 올 때 두 개의 지역을 비교를 하다가 여기로 왔거든요. 예. 사실은 저는 아, 그래요? 동부로 갈까 아. 서부로 갈까 저는 도시를 세 개를 꼽았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가 서부의 시애틀 그리고 LA 그리고 이제 그 동부의 뉴욕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캘리포니아를 선택했던 건 사실 제가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왔을 때 캘리포니아주가 와 정말 천국의 도시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는 깃발 꽂힌 아파트라 그러죠. 그 비싼 아파트들이 대부분 원베드가 $1,300 뭐 $1,400 그랬다고요. 도널드 스털링 전 클리퍼스 구단주가 소유한 아파트들이 아 깃발이 그렇죠. 많이 예, 깃발 나왔어요, 아파트죠. 사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때 연봉 수준이 지금보다 낮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연봉 수준은. 네. 왜냐하면 항상 그러죠. 연봉 빼고 다 오른다. 인플레만큼만 올리면 참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 상황이라면 저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였으면 나는 캘리포니아주에 평생 산다. 저도 캘리포니아가 여기 바다가 좋아서 바다도 좋고 특히 이제 팔로스버디스 처음에 갈 때 야, 이거 어떻게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그럼요. 예.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도 여기서, 가도 그런데. 네, 여기서 평생 살아야겠다. 저기서 집 한 채 사고 싶다. 팔로스버디스 그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는 진짜 노숙자도 별로 없고 그럼요. 마냥 모든 게 다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책 따라서 이렇게 많이 주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최원 기자. 캘리포니아주는 사실 날씨 하나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세금이 높은 이유가 날씨 때문이다라는 그래서 말이 날씨세라 그러죠. 날씨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생각을 매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뭐 날씨세라고 하는데 이 날씨세도 요즘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비가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맞아요. 요새 비가 근데 사실 비가 좀 오긴 와야죠. 여기 그쵸, 가뭄 그쵸. 때문에 가뭄에 시달리는데. 아니 그쵸. 오긴 오는데 네. 너무 겨울이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사실 365일 중에 300일 이상 이렇게 화창한 곳은 사실 날씨로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날씨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그 여기 공화당원들
참고로 캘리포니아가 공화당원이 미 전역의 그 어떤 주보다 많대요. 아. 400만 명 이상이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아. 대신 이제 민주당원이 2배 더 많은 거죠. 여기는. 근데 인구가 이제, 많아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물어봐요. 가끔씩 이제 공청회 이런데 토론하는데 가면은 공화당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관심 있게 보니까 야, 너네들은 왜 아직까지 여기 있느냐?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강성 진보 중인 거 알면서도 다들 대답하는 게 날씨 때문에 못 떠나겠다. 솔직히 다른 완전히. 데는 춥거나 더워서 못 살겠다. 예. 그러니까 그냥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캘리포니아도 나름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향후 캘리포니아 안 떠날 생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저는 65살 이상 되면 고국으로 그래요? 돌아갈 시도는 거예요. 해보고 싶어요. 시도해보고 다른 싶다. 주로 떠나는 거. 연하 기자나 네. 세나 기자.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왜냐하면 또 캘리포니아는 좀 겪어봤으니까. 네, 세나 기자는요. 여기서 집을 살 수 없으면 플로리다로 내려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럼 저 혼자 캘리포니아 지키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 여러모로 캘리포니아가 망신당한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유타 주지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나 생각도 듭니다. 씁쓸합니다. 예, 씁쓸한 기분으로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채원 기자가 쓴 기사를 놓고 의논하려고 하는데요. 기사 먼저 읽겠습니다. 제목은 이거예요. 코리안 갱, LA 한인타운 노래방서 펜타닐, 엑스터시 등 마약 유통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제목부터가 이렇게 시선 끌고 조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전국적으로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LA 한인타운 유흥업소 등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펜타닐,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이 한인타운 노래방, 바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대부분 공급처는 한인 갱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LAPD 올림픽 지부 피터 김 커뮤니티 오피스 서전트는 한인타운에서 ACS, 갱단 이름이죠. ACS, Asian Criminals, 그 다음에 KTM, Koreatown Mobsters, 그리고 LGKK, Last Generation Korean Killers 등 수많은 한인 갱단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밝혔다. 예. 갱단 이름이 좀 삭막합니다. 네. 예. 채원 기자 기사 썼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 이 한인 갱단이 제가 3개만 썼지만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면 20개에서 40개까지 와. 이게 뜨더라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활동을 하는 갱단들도 있고, 그리고 이 치안 당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려 단계인데 네. 이 문제가 요즘 바로 나타나려고 하는 게 최근에만 해도 2명이 한인타운 노래방에서 한인 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이게 펜타닐 계속 그렇게 이제 심각해지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노래방 가자. 그럼 그날 펜타닐 한번 사보자. 그럼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는 거의 모든 노래방에서 다 유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졌어요? 이게 원래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10곳 중에서 2곳 정도만 유통을 했다면 네. 요즘에는 10곳에서 8곳 정도,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양심이 운영하시는 있는 분들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아예 그냥 받지 않는 상황이고, 네, 10곳 중에서 8곳 정도는 유통을 한다고 보면 되니까 거의 모든 곳에서 유통을 한다고. 예. 그 압수하든지 이렇게 좀 그 경찰이 치고 들어갈 수도 근데 있겠네요. 경찰이 치고 들어갈 만한 이유도 제공을 해야 되는데 네. 한인 갱단들은 다른 갱단들과 다르게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네. 차도 그냥 렉서스나 BMW를 타면서 겉으로 봤을 땐 전혀 갱단인 게 티가 안 나요.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을 막 때리거나 막 죽이는 그런 갱단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막 갑자기 들이닥칠 수가 없는 네.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폭행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최근 그 갱단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 약간 젠틀한 그런 갱단인 거예요. 우려가 되는 게 이 갱단들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예. 요나 기자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런 사실들을 지금 보도를 하면서 조금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몰랐던 사람들도 네, 이런 기사를 맞아요. 통해서
펜타닐을 그러면 구하려면 노래방을 가면 되겠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또 그렇게 잘못 아, 생각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펜타닐을 먹으면 네. 바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렇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이 위험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져달라는 의미로 저희가 기사를 내고 보도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들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에 인해서 지금 뭐 기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업주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뭐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자기 업장이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이런 제보와 이제 또 신고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문제가 여기서 마약만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게 성매매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 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마약을 팔면서 이제 뒷방이라 그러죠. 예. 몰래 이제 거기다가 차려놓고 그 성매매와 마약을 같이 하는 곳도 있다라는 이제 소식통에 정보가 있었거든요. 뭐 그거는 지금 뭐 저희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수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매매까지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칼을 들이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노래방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거의 비즈니스를 하지 못한 곳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암암리에 근데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잠입 취재에서 한번 몇 곳이 있는지 해서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문을 잠궈 놓고 전화를 해서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는 곳이 있었어요. 예, 아.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한인타운 노래방에서 이렇게 펜타닐, 엑스터시 마약이 유통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저희가 경고성 기사로 이렇게 내보낸 거지. 이걸 듣고 안 그래도 내가 이거 궁금했는데 어디서 네, 그러면은 안 돼요. 아까 그거랑 비슷하네요. 캘리포니아주로 오지 마라 그런데 유타주로 오지 마라 그런데 유타주 더 가고 싶고 이게 절대 그런 안 됩니다. 마음을 이 이슈를 통해서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청취자들께서, 일반적인 시청자분들께서. 상식으로는 마약에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안 되죠. 예, 특히 이제 펜타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엑스터시, 펜타닐 이렇게 나오는데 펜타닐 같은 경우는 거의 먹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약으로까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특히 또 걱정이 되는 게 노래방이 보통 되게 어두컴컴하고 그다음에 조명이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펜타닐 같은 거를 거래를 하다 보면 그 치사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몰라가지고 경찰이 뭐 이런 매매 현장을 검거하러 갔다가 경찰도 펜타닐에 쓰러지는 그런 영상을 제가 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펜타닐처럼 위험한 마약이 이런 노래방에서 거래가 된다면 앞으로 피해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네. 됐습니다. 네. 그 노래방에서 그럼 이렇게 도우미들도 이렇게 공급을 하나요, 마약을? 제가 그 유통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갱단이 웨이터나 도우미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약을 건넨 다음에 돈을 웨이터들이랑 도우미들은 그 돈을 받고 마약을 파는 형식인데요. 웨이터들은 이 갱단의 무서움을 완전히 모르고 예. 그거를 유통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그 갱단 공급처가 다른 갱단으로 바뀌었다거나 그러면 협박을 받기도 하고 다른 갱단이 자신의 마약을 팔아라라는 식의 협박을 또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 두려워서 이런 걸 경찰에 신고 그렇죠. 못하는 거죠? 네, 보복당할까봐. 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한번 사례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막내 시절이죠. 보도 자체는 못 나갔습니다. 제가 이제 갱단한테 협박을 받았었기 때문에 가디나에서 이런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마약과 그 다음에 성매매를 하는 카이로프랙터 업체가 있다. 근데 성매매 때문에 그 동네 한인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제보. 너무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매매 때문에 네, 근데 그 성매매 때문에요. 예, 왜냐하면 바람을 핀다, 남편이 어쩐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그 제보는 그랬습니다. 5커플 중에 4커플이 이혼을 했다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내려갔죠. 겁도 네. 없이. 그래서 이제 갔더니 정말 간판은 카이로프랙터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밤 8시에 이렇게 있었더니 노래방 도우미나 뭐 이렇게 차려입으신 분들이 뒷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몰래 이제 라이트를 꺼놓고 이렇게 멀리서 있었는데 누군가 창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죠, 뒷문을. 그래서 딱 봤더니 몸에 문신을 하시는 소위 형님들이라 그러죠. 그분들이 이제 제 문을 딱딱딱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창문을 내리라 그래요. 저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창문을 정말 요만큼만 열었어요. 네.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 뭔데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까? 기자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다음부터 오지 마시고 그리고 다음에 한번 더 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보고 이제 해코지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 당신 차 번호판이랑 다 찍어 놨으니까 우리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위에다가 보고를 드렸더니 이거는 경찰에다 그 얘기를 하고 덮어라. 라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한 7년 전, 8년 전이었는데. 동영상 찍고 있는 걸 어떻게 또 봤나 보죠? 그게 이제 왜냐하면 카메라를 들고 있고 이제 계속 뭐 아. 이상하게 수상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제 한국처럼 틴트가 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밖에서 다 보였겠죠. 예. 이제 채원 기자 말대로 이제 그 중간 책들이라 그러죠. 이제 중간 책들 책들. 웨이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하는데 그 포섭 과정 자체에서도 그 사람들이 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일반인처럼 다가와요. 네. 그래서 일반인처럼 다가와서 그 갱들이 이제 그 마약을 이제 푸는 거죠. 중간 책들한테. 그리고 꼭 갱들이라고 이렇게 마약을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 그렇죠? 그럼요. 예. 네, 마약 판매상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네. 이제 아까 갱들이 뭐 자기 마약을 팔아라 이러는데 그게 영역 싸움이 있습니다. 예, 나아바리 싸움이라고 그러죠. 뭐 소위 말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공급처 그 변경하지 말라는 그 얘기 나온 그 거죠. 한인갱단이랑 자기네들끼리.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게 보호세까지도 그렇죠. 연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보호세라는 게 내가 너네 업장을 보호를 해줄 테니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아. 협박을 하는 건데 이게 또 폭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총격 사건도 일어나는 예. 사건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인 갱단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네. 이렇게 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급증했네요. 네, 이 한인 네, 갱단이 네. 완전히 소탕됐다 이런 얘기도 제가 몇 년 전에 들어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선배들한테 들었습니다만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 갱단 자체의 소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네. 경찰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갱단이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게 그렇게 요즘에 들었거든요. 그렇게 활개를 치나 보네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이 경찰 인력이 또 적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있겠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허점을 노리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A 카운티 검찰 쪽에서도 갱 전담반을 사실상 와해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갱이 더 그러네요. 이렇게 활개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예산 삭감 그거하고 영향이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네, 있겠죠. 어느 정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갑자기 좀 너무 전 놀랐어요. 이 기사 보면서 그 ACS 뭐 Asian Criminals 이것도 한인 갱단인가요? 그냥 아시안인가요? 이 세 곳은 모두 다 한인갱단. 한인이에요. 네. 그리고 그 KTM Koreatown Mobsters 얘네들도 한이고 Last Generation Korean Killers 얘네 이 이름만 들어도 보통 애들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이거는 몇 개만 뽑아서 쓴 거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10개에서 20개 정도 이상 있고 이 아시안 한인갱단이랑 연관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요즘 노래방에서 그냥 아시안 갱단이나 다른 네. 갱단들과도 연관을 해서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내러티브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LAPD 그렇죠. 지금 LAPD가 원래 9,700명 선 최소 9,700명 선을 지켜야 되는데 9,300명 뭐 이하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 졸업생들도 그 충족을 못 하고 있대요. 그리고 경찰 인기가 없고 근데 욕먹는 직업 거의 욕먹는 직업 그러면 넘버원으로 떠오르는 게 경찰 아닙니까? 그쵸. 물론 뭐 저희들은 욕을 안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일부 강성 진보 진영에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실례로 여기 한인타운 인근 LA시 1지구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철폐시켜야 된다까지 한번 얘기했었 그렇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이거는 노래방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성매매에 있어서도 뭐 예전에 제보가 많았습니다만 소위 과일 가게라고 부르죠. 네. 예, 콘도나 아파트에 있는 이 성매매 업장을 보고 이제 과일 가게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도 마약이 유통이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갱단들이 이제 노래방에만 뻗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한인 사회 곳곳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데 그 뿌리가 더 깊어졌다고 봐야 되는 깊어진 것이죠. 거네요. 예.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도 어떻게 뿌리까지 싹 다 뽑겠습니까? 구석구석에 그 숨어 있는 사람들. 제가 그 400만 LA 시민 400만인데 지금 LA 경관은 10,000명도 안 되는데 이게 다 커버가 안 되죠. 커버가 안 되고 오히려 지금 탄압받고 있고 경관들이 그렇죠. 지금 펜타닐이 이제 걱정이 돼요. 펜타닐에 지금 미국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인 기대 수명도 펜타닐 때문에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앉았다고 그런다. 그래서 1년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10만 이상, 10만 명 이상이고 이 중 펜타닐로 인한 사인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3분의 2. 그러니까 노래방 가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듣고서 펜타닐 나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청소년뿐만 아니에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펜타닐은 레벨이 다른 그런
마약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합니다. 그 저는 최원 기자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그 경찰들은 이 단속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사실 경찰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게 이번에 새로 올림픽 집으로 온 피터 김 서전트인데요. 피터 김 서전트는 전에 원래 갱단 전담반. 전담반. 갱단 전담반이고 이런 마약 유통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설명을 했지만 네. 그 올림픽 지부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뭐 사건 일어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를 알리기 시작하면은 본인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갱단 측에서도 알게 되는 거죠. 경찰이 우리에 대해서 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아마 저희한테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이번 기사 나온 거 보면서 그렇죠. 이제 갱단들이 좀 긴장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도가 된 뒤에 한인 갱단들이 살짝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알려야 될 필요도 있고 경찰 측에서도 좀 더 조사를 해야 갱단이 좀 조용하게 네. 넘어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미국 마약 문제가 커지면 다른 국가들한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예, 특히 한국도 펜타닐 문제가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예, 관련 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펜타닐이 이제 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는 열린 국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펜타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모양새입니다.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자, 이 문제 역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자, 오늘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